오늘도 흥미진진한 암호화폐 시장 관련된 소식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오늘 달러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미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은 맥을 못 추는가 싶더니 갑자기 점프를 하면서 27,700달러를 건드리고 지금은 27,600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숏 스퀴즈인가요? 숏의 뚝배기를 깨기 위해서 이번에 들어 올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미국 증시와 약간의 반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 남은 한 주 계속되는 선전을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재미난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설탕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하네요. 이러한 설탕값의 급상승이 식료품 가격 상승에 또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어지는 미국 소식, 조 바이든이가 재선에 도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주 미국을 가루를 내버리겠다라고 작정을 한 듯한데요. 정치방송도 아니고 제가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입장도 아니지만은 지난 조 바이든의 행적을 봤을 때 만약에 이 양반이 대통령 한 번 더 되면 미국은 영원히 침몰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듭니다.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법도 질서도 없고 윤리의식마저 흐트러버리고 있는 조 바이든과 그의 일당들. 그와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암호화폐도 엄청나게 압박을 해대고 있죠. 자, 미국 시민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미국의 실적 보고가 이어지고 있죠. GM과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예상 실적을 상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대량 해고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성적은 괜찮다. 자, 그 반면에 미국의 은행업계 안정화되었다라고 지도자들이 이빨을 털고 있는 가운데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생각보다 많은 예금이 빠져나가면서 실망스러운 실적 보고와 함께 증시가 25% 급락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25% 급락, 이거 뭐 잡코인 수준이죠. 은행 주식이 아니라 잡코인. 이어서 유명 억만장자입니다.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하면서 20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었던 차마스 팔리 합티아 같은 경우는 최근 한 팟캐스트의 방송에서 미국이 암호화폐 산업을 죽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SEC 위원장을 필두로 해가지고 전방위적인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고사되게 된다라면은 게리 겐슬러의 책임이 크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산업의 미래가 정말 어둡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투자자들이 이렇게 우려를 할 정도면은 조만간에 자금들도 빠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SEC는 더 나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등록 토큰, 그냥 암호화폐인데요. 암호화폐들이 바운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죠. 블록체인의 결점이라든지 프로젝트를 보완하기 위해서 바운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이 바운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개발진들, 팀 보상까지 전부 다 증권법 위반이다라면서 싸잡아가지고 업계에 대한 압박을 불어넣었다라고 합니다. ICO 외에도 바운티 프로그램까지, 팀원 보상까지 이제 증권법 위반이다. 해당 발언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하이드로젠에 관한 것이긴 하지만 같은 잣대를 다른 프로젝트들에게도 들이댈 것 같습니다. 아나무인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SEC.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관련된 회사들 유치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이네들은 내쫓고 있죠. 그런가 하면은 바이낸스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기도 했었던 CFTC도 암호화폐 익명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라면서 암호화폐 익명성 때문에 불법 용도로 암호화폐가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암호화폐 익명성에 관련된 정부적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 보시면은 암호화폐 관련된 규제가 나왔고 KYC나 AML 등등을 착실하게 수행을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규제도 없으면서 계속해서 암호화폐를 무작위로 까대고 있습니다. 답답하죠.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재무부에서도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법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화폐가 미국 달러. 이거는 뭐 고의적인 암호화폐 업계의 압박이라고 밖에는 생각하기가 힘듭니다. 이 모든 지령이 어디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백악관이죠. 백악관. 백악관에서 이렇게 하라고 시키고 있다라는 것인데 업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 SEC를 상대로 들고 일어났습니다. 자, 그들은 최근에 이 외신에서는 코인베이스가 SEC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SEC가 규제 명확성을 내놓을 때까지 법적인 조치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장기전까지 불사하겠다라고 밝혔었는데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무의로 돌아가면서 코인베이스가 미국을 떠나는 날이 오게 될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돈 내놔 언니의 아크인베스트, 코인베이스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115억 원 상당. 뿐만 아니라 돈 내놔 언니는 21시어스와 협력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SEC에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을 했다라고 하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게리 겐슬러가 마음을 바꿀까요? 잘 모르겠는데 비트코인만큼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 분위기를 봤을 때 현물 ETF 승인은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나서줘야죠. 기존에 친암호화폐 성향을 가진 3명의 의원들, 다가오는 워싱턴 DC 정책 서밋에 참가해가지고 비트코인이 어떻게 미국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신시아 루미스, 탐 에머, 그리고 테드 크루즈. 비트코인에 관련된 발표뿐만 아니라 SEC와 게리 겐슬러를 다시 한번 강하게 비난해주면 좋겠다.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는 괘씸해서라도 정치적으로 다시는 활동 못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암호화폐 업계에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 지금 기사를 보시면은 거대 거래 주소가 12년 만에 끼어났다. 평단 93센트에 비트코인 8만 개. 자, 근데 이와 같은 소식이 최근에 계속해서 나왔었죠. 잠자고 있었던 비트코인 10년 만에 끼어나다. 9년 만에 끼어나다.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다가 오랫동안 잠을 자고 있었던 많은 비트코인들이 한꺼번에 끼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다. 어떤 소문이 돌고 있느냐? 자, 해커들이 정말 오래된 비트코인 종이지갑 있지 않습니까? 이 종이지갑을 파괴한 방법을 알아낸 것일 수도 있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런 것이라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겠는데 부디 이것은 그냥 우연이기를 바라봅니다. 자, 다음으로 해서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비트코인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입금되는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매도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은 선물시장에서 숏이나 롱을 때리기 위해서 입금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지속적인 약세를 보이다가 반등을 하려고 하고 있는 비트코인 분석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FX프로의 수석 시장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50일 단순 이동 평균인 27,244달러를 하회하면서 강세장 분위기가 위협받을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가격이 26,600 아래로 내려간다? 지속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27,244달러 위로 다시 올라가서 유지할 수 있다면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크립토 누보 분석가 같은 경우도 최근 반등이 나오기 전에 비트코인이 일봉 50 EMA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단순 이평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숏칠 자리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8,000달러대까지 한번 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 28,000달러까지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많은 분석가들은 29,200달러까지 보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다음 저항은 28,000달러대에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 멀프스키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세력들이 반등을 30,000달러 근처까지 주고 25,000달러 선까지 내린다면 롱과 숏을 완벽하게 뭉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올라갔을 때,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 29,000달러, 30,000달러 위에서 안착을 할 수 있다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크레드라는 분석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한번 돌파했다가 실패했고 그 다음에 도전했을 때 크게 뚫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정말 복잡하다. 자, 근데 이 모든 결정을 누가 내리게 될 것이냐. 이제 조만간에 5월인데 5월달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어떤 식으로 조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부터 좀 동결을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는데, 기술업계부터 시작됐었던 대량 해고가 다른 산업 분야로 계속해서 번지고 있는 미국인데, 그 동시에 지금 미국 은행들 대출을 안 해준다라고 합니다. 대출을 안 해주게 되면서 더욱더 많은 산업들이 고사될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연준은 언제까지 금리를 올리거나 높은 금리를 유지할 수가 있을지, 결국은 다시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인데 그때가 언제가 될 것인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이어서는 이더리움 분석 및 관련 정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해당 자리 1,949달러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리고 안착할 수 있다라면 롱을 바라볼 수가 있겠지만은
반면에 1746달러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면 숏을 때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관망하는 구간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라울파리 형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2015년도 비트코인 급등 전과 유사하다라고 하면서 굉장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만약에 달러가 101포인트가 붕괴가 돼버린다. 그러면 달러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될 것이고 달러와 음의 관계를 맺는 암호화폐 시장에 강세가 나오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 이더리움 크게 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일주일 동안 이더리움 스테이킹 물량이 57만 1950개, 이 중에 대부분을 기관들이 주도한 것으로 파악이 된다라고 21시어스 측에서는 밝혔습니다. 즉 기관들이 이더리움에 대해 거는 기대가 크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엔 또 다른 개코인 바이킹 똥개 플로키 이누가 바이낸스에 상장된다는 소식과 함께 가격과 거래량이 폭등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세상은 요지경 개판이라는 것을 개코인들이 우리에게 메시지로서 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뭔 개소린가. 자, 그 다음에 안타까운 소식, 바이낸스 US가 결국 미국 정부에게 항복했습니다. 바이낸스 US가 계속해서 보이저 쪽에 자산을 인수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미국 정부 기관들 그리고 뉴욕 검찰청 등에서 계속해서 딴지를 걸고 물고 늘어지니까 결국 항복, 바이낸스 US는 보이저의 자산 인수 계획을 철회하겠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가장 크게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 누굽니까? 보이저에 자금이 묶인 일반 투자자들이죠. 만약에 바이낸스 US가 인수를 했었더라면 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이제는 그렇게 되기 어렵게 생겼습니다. 보이저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해서 기업을 유지하는 데만 해도 엄청난 자금이 들어간다라고 과거에 기사가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남은 자금을 쪼개가지고 피해자들에게 돌려준다라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걸릴 것이며 얼마나 되겠습니까? 과연 이것이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미국 정부 기관들의 목표가 맞는 것인가? 오히려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벌하고 있다는 느낌까지 듭니다. 자, 언젠가는 반드시 암호화폐 투자자들 그리고 비트코인이 승리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나온 정보들이 도움되셨다면 오늘도 토마토밭에 물주기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시청하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